자수성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유튜브 상에서 신사임당님을 모르는 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조세호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그가 지금 5년 전보다 100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에 조세호 씨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았던 장면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많은 경로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그가 쓴 Keep Going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이 되었죠. 스스로가 본인을 돈에 미친 사람이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요? 요즘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 신사임당이 과연 나르시시스트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집이 가난해서 자신의 집에 들렀던 친구들이 자주 놀리며 상처를 주었고 그의 말투나 행동 거지가 그닥 호감형이 아니었어서 왕따를 당하며 친구들에게 얻어맞는 동네북 취급을 받았었다고 해요. 너무 많이 당해서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에 가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끌고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알려드린 바 있는 스미어 캠페인, 즉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늘 책임을 전가당하는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도맡아 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서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찐따 취급당하는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해요.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이직을 했고 옮긴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하는 정말 사회 부적응자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의 성격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먹잇감으로 노리기 딱 좋은 성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와는 완전히 반대인 성격, 즉 에코이스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경제방송국에서 일하며 2015년 6월에 받았던 급여 명세서에는 169만 원이 찍혀 있는데 그의 책 안에 명세서를 그대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제대로 돈을 벌기 전에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며 돈을 외면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죠.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네요. 돈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자 너무 고통스러웠고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반지하에 살며 부딪히게 된 생활고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사실 안정적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물론 사람의 인격까지 무너져 내리는 사례들을 저 또한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면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같은 조직 부적응자들에게는 1인 미디어, 1인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에 지금이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승승장구의 길을 걸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채널에는 본인이 수년 동안 실패했던 사업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다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포토그래퍼를 섭외해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채널을 운영했지만 망했고 게임을 하며 토크하는 컨셉의 채널 또한 조용히 묻혔고 요리 콘텐츠도 축구게임 중계방송도 홈카페, 셀프 인테리어, 육아 채널까지 정말 손대는 모든 분야마다 다 망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돈 때문에 동업하던 사람과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매일을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 모든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었다고. 그 모든 시도와 실패 끝에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것이 지금의 신사임당이었고 구독자들이 몰리면서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우정, 행복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자유와 기회를 얻기 위해 돈을 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오롯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제약을 없애고 금전적 자유가 보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순간이 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이유가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나르시시스트가 맞을까요? 제가 영상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알아볼 줄 모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남들이 뭐라고 할지에나 관심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권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송지효 닮았다는 팬들의 말을 의식해서인지 일부러 안 좋은 피부가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잘생겨 보이지 않게끔 영상을 조절하고 사시사철 늘 검은 티셔츠만 입고 사는 이분을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수록 더 거만해질 텐데 그의 책을 설명하는 광고 영상에서 긴장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영상은 그냥 광고이고 별 내용 없으니 광고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그냥 나가달라고 수줍게 말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비장한 마음을 갖게끔 말이죠. 갈수록 더더욱 거만해지기는커녕 더 소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본인이 유리 멘탈이기에 타인의 평가나 험담으로 유발되는 멘탈 붕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 붕괴를 막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 불평, 불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의지박약의 팔랑귀의 유리멘탈인 사람들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잘 버는 것은 순간일 뿐이라고, 이게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라며 아내와 함께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는 이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한 현명한 기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닌 백조임을 깨닫고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이기적 이타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똑똑한 기버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인 것도 아니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반대인 에코이스트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이미지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죠.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멍키에 의해서 평판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신사임당님은 유튜브에서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억울하게 나쁜 사람으로 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실망스러운 눈빛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던 그 당시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나 평판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사임당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